이 시각 인터넷과 SNS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키워드 핫이슈 시간입니다. 엔데믹을 맞아 일본행 노선을 공격적으로 증편했던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최근 동남아 지역 항공편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이 빠르게 회복돼 사실상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겨울철 휴가 수요에 발맞춰 동남아 여행객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외국 국적 항공사들이 동남아 노선을 선점한 상황이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승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규제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 이틀째인 어제 중국에서 온 외국인 4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통계는 별도이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년 전과 비교해 8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은 작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서울과 경기, 부산, 강원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작년 12월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간판 애플의 주가가 새해 첫 거래인 현지 시간 3일 폭락했습니다. 중국 공장 생산 차질로 인한 아이폰 판매 둔화와 긴축 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겹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 세계 유일하게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유지해왔던 애플의 주가는 125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이번 연말정산은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급 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도입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소비자 기만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M하이플러스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 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외식비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풋돌 참가격의 외식비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서 판매되는 김밥, 삼겹살, 냉면 등 8개 메뉴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14%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는데요.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이 영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장기 휴업 중이던 카지노들은 지난해 6월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고 국제선이 정상화하면서 순차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도는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적자 구조를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찾는 금융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보다 가격을 낮춘 종신보험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원은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수요, 노후건강 수요, 노후소득 수요, 저축 및 투자 수요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군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자사 대표 지식재산권 미래의 전설 2를 활용해 대체 불가능 토큰 상품을 만들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 게임 7종에 대해 판호를 발급하며 분위기가 달라진 가운데 위메이드도 현지 퍼블리셔들과 미르포, 미르엠 서비스 계약을 협의하며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외화 보유액이 전월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2년 12월 말 외환 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11월 말 대비 70억 6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 반등한 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른바 수금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기 무료 서비스를 뿌려 이용자를 확대했다가 돌연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이용자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연장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건데요. 생태계를 장악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료화 역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들이 올해 경기 둔화 속에서도 제약과 화장품 업종 등 매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공개한 기업이 바라본 2023년 경제 경영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들이 올해 매출 전망치를 바탕으로 예측한 업종별 기상도는 제약, 화장품, 전기가 맑음을 나타낸 반면 정보기술, 가전, 섬유, 정유 등은 한파가 닥친다고 봤습니다. 제약은 코로나19 특수가 이어질 수 있고 화장품은 중국의 소비 회복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